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게 되겠다는 생각? 그게 바로 2026년 자본주의가 너희에게 판 거대한 함정이야. 네가 규칙을 지키며 땀 흘리는 동안 시스템의 설계자들은 밤새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거든. 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이란의 한일이 불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네가 알던 경제 상식은 전부 고철더미가 됐어. 똑똑히 봐. 이제부터 내가 이 거대한 설계도의 이면을 해부해 줄 테니까. 평화가 오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 착각하지 마. 트럼프 행정부의 에픽 퓨리 작전은 단순히 테러를 막으려는 정의의 사도놀이가 아니야. 이건 중동이라는 낡은 밸브를 부수고 미국의 세일 패권을 완성하려는 지독하게 계산된 공급망 청소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이란의 핵시설이 고철이 된 건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야. 진짜 목적은 전 세계가 미국의 에너지만을 갈구하게 만드는 에너지 독점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네가 넣는 기름값, 네가 쓰는 전기료가 이제 백악관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 하나에 춤을 추게 됐다는 뜻이지. 이게 끝일까? 진짜 잔인한 설계도는 이제부터야.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오직 너희의 희망 회로가 숫자를 왜곡할 뿐이지. 2026년 2월 20일, 미 대법원은 러닝 리소스 대 트럼프 판결로 기존 상호 관세의 위헌 판결을 내렸어. 대중은 트럼프의 폭주가 멈췄다며 환호했지만 그건 설계자의 다음 수를 전혀 모르는 멍청한 소리였지. 판결 하루 만에 트럼프는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들었어. 국제수지 위기를 명분으로 전 세계 수입품의 15%의 임시관세를 즉각 때려부었지. 여기에 무역법 제301조를 얹어서 특정 교역국을 조준 타격하고 있어. 한국의 자동차?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현대와 기아는 매년 10조 8천억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미국에 헌납해야 해. 미국 우주군이 이란의 통신망을 46% 이상 마비시켰을 때 나스닥의 방산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상승했지. 너희가 전쟁의 참상을 걱정할 때 설계자들은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었단 거야. 왜 시스템은 이렇게 기괴하게 돌아갈까? 그 중심에는 돌로주의라는 괴물이 있어. 제임스 멀로의 고립주의와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주의가 결합한 이 이데올로기는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완벽한 앞마등으로 만들고 있지. 이건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에 꽂아둔 빨대를 하나씩 뽑아버리겠다는 미국의 선전포고야. 시스템의 혈관이 경화되고 있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이어지는 소위 크링크 연합은 이에 맞서 기술적 요새를 구축 중이지. 이란이 미국의 GPS 대신 중국의 북두삼 시스템을 군사 아키텍처의 기반으로 삼은 게 우연 같아.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와 S-400 방공 시스템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가고 북한의 1만 명 넘는 병력이 실전 경험을 쌓으며 기술을 전수받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비대칭 전쟁 설계도야. 중국은 500개 이상의 위성으로 미 해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독점 밸브를 지키려 발악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은 글로벌 물가를 폭등시키고 결국 그 비용은 아무 권력 없는 네가 지불하게 되는 구조지.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독점 밸브가 작동하는 방식이야. 공급을 통제하고 수요를 협박하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권력이 독식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을 재산업화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야. 미국의 제조시설을 늘리기 위해 타국의 산업을 관세라는 단두대에 올리는 거지.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가 그 첫 번째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넌 아직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데이터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어. 안보라는 명분으로 대미 투자를 강요받으면서 정작 관세 폭탄까지 맞아야 하는 이 이중 갈치 시스템. 우리 회사는 어렵다는데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라고 투덜댈 때가 아니야. 시스템 자체가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하청기지로 재정의하고 있거든.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시작되면 네 통장의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몰라. 더 깊게 들어가 볼까? 2026년의 지정학적 대전환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자본의 대이동이야.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300만 배럴 이상 증발했을 때 사람들은 유가만 봤지. 하지만 진짜를 보는 눈은 그 공백을 누가 채우는지를 봤어야 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 밸브를 열었고 배럴당 150달러가 넘는 유가 수익을 독식하며 달러 패권을 다시 한번 혈관에 주입했어. 이게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야. 적의 숨통을 끊으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며 생긴 관력의 진공 상태는 중동 전체를 실패한 국가들의 집합소로 만들 위험이 커. 하지만 설계자들에겐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일 뿐이야. 혼란이 지속될수록 안전자산인 달러와 미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너희가 뉴스에서 보는 전쟁의 참상은 설계자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자료일 뿐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새겨야 돼. 그리고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은 트럼프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격이야. 사법적 견제라는 핑계로 더 강력하고 일방적인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할 명분을 줬거든. 헌법적 절차를 지키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숨구멍을 조이는 이 고도의 정치공학. 이건 글로벌 통상 질서라는 다자주의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1대1 거래라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강제 진입시킨 사건이야. 한국은 이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에 서 있어. 자동차 관세 25%가 현실화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해. 이건 기업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설계지.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에서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니? 회사는 이미 살기 위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네 자리를 지워버릴 준비를 마쳤는데 말이야. 위로 같은 건 약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니까 치워둘게. 이 무법의 시대에 살아남고 싶다면 너도 설계자의 시각으로 판을 읽어야 해. 첫째, 기술 자산에 몰빵해라. 관세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만이 유일한 통행층이야. 반도체에서 기술 우위를 잃는 순간 한국은 그냥 덩치 큰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거야. 둘째, 지정학적 길목을 선점하는 기업에 주목해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전쟁의 결과로 중동의 새로운 군사와 경제 허브가 됐어.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과 사우디의 재건 자본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거야. 셋째, 화폐의 종말을 준비해라.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법정화폐의 가치는 설계자들의 장난질에 불과해. 실물자산과 디지털 희소자산으로 네 부를 분산시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사항이야. 넷째, 공급망의 병목을 기회로 삼는 지능형 물류 시스템에 투자해라. 길이 막히면 길을 새로 뚫는 자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어. 시스템은 결코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 시스템의 균열을 찾고 그 틈새로 퀀텀 점프를 시도하는 자만이 2026년의 잔인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질문은 사치니까 행동으로 증명해. 내가 읽어준 이 설계도를 믿든 말든 결과는 네 계좌가 말해줄 테니까. 자본주의는 눈물 흘리는 자를 구원하지 않아. 오직 숫자로 승리하는 자만을 기억할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설계자들은 다음 타겟을 정하고 있어. 대만 해협의 파고가 높아지고 쿠바가 미국의 새로운 방역 대상으로 지목되는 동안 너는 무엇을 할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멍청하게 상식의 노예로 살다 도태될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무너지는 질서의 파도 위에서 퀀텀 점프를 할 건지.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가치는 네 결정에 따라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걸 잊지 마. 설계도는 여기까지고 실행은 네 몫이야. 안녕?